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오늘은 2020 채용 트렌드 및 취업 전략, 우리 멘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준비하시고 좀 바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열어보았습니다. 채용 트렌드 및 취업 전략인데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미 잡코리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차용해서 가져왔고요. 우선 먼저 간단히 보자면 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타이밍이 생명이고, 세 번째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직무 적합성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은 적합성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 분명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채용문이 좁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얘기고, 수시 채용이 확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티들도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부분들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게 된다면 막연하게 그냥 한 해가 갑니다.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다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매일 플래너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 월간은 제가 꼭 세우라고 우리 멘티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지원하는 습관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어떤 업종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대시할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대시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몸에 배어서, 만약에 내가 한 이틀 정도 지원하는 습관을 비워뒀다, 이런 몸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운동하듯이 지원하는 엑서사이징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이 생명인데, 뭐 타이밍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좁아진 채용문인데 이게 타이밍 잘 잡는 데서 뭐 채용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원한 친구는 반드시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오른쪽 저희 카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딱 맞는 옷을 입은 지원 기업형 맞춤형 인재가 대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이를 위해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등을 넘치는 애정과 오래 준비했으면 시사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2군 대기업 강의할 때 입사 포부와 지원 동기, 자 여기서 보면 포부와 동기는 이제 세트화로 제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대기업 같은 1군 대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기업 분석 자체가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2군 대기업보다는 낮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많은 지원자 때문이죠. 그렇다면 뒤로 갈수록 이것에 대한 니즈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그렇다면 뒤에 기업일수록 정말 이 친구가 삼성에 떨어져서 여기 온 건지 마지못해 온 건지 진정성 있게 온 건지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수렴이 돼야 된다. 이것저것 나열해서 쓰는 방식은 트렌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열 방식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첨삭할 때도 지향을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내가 기아차죠. 셀토스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든 판매 전략을 얘기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콕 찍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포부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도 좋고요. 셀토스가 어떻게 팔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키워드 접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채용으로 갈게요.
수시 채용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언제 떴다가 언제 없어질 줄 모른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제 채용하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야 그거 어저께 채용 진행하고 바로 오늘까지 마감 끝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조금 더 기간은 주겠지만 그래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지원을 제가 멘토링 때 알려드리는데 타이밍이 생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주간 월간 표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주력과 비주력은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콘텐츠로 여긴 너무 상향 지원이다. 여기는 내가 비주력으로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나눠서 여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비주력은 빨리 쓰고 패스트하게 지원하고 끝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은 남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혼신의 힘을 써서 시간만 많이 좀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다 해서 이 둘의 퀄리티 차이가 크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전략을 조금은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곧 뭐냐, 내가 현대차에 투여한 시간 대비해서 뒤에 갈수록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입사법을 훨씬 많이 봐줄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기업 분석을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막무가내로 모든 것에 혼신의 힘을 쏟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은 피곤하게 됩니다. 몸 좀 눕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AI 채용에서는 이제 1차 면접, 특히 일군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PT 면접 같은 이런 구조화 면접이 있는 1차 면접 직전에 AI 면접을 브릿지로 많이 넣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딥러닝 시킨 이 AI 기기를 활용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우선은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AI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최종 파이널은 아직은 됐었고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원 기업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까지는 모르더라도 자, 최소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 기계들한테 걸러짐을 당하지는 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인재상이나 사업 내용의 내용들을 오픈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재상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시태그는 요쪽으로 컨셉을 정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연계해주는 요 연습이죠.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도전 정신이 기업의 인재상이었다 칩시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도전은 거의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도전이라는 이 정신 또는 도전이라는 가치와 관련하여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라는 마인드를 또는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내용. 자, A라는 기업이 AJ 렌탈 기업이라고 칩시다. 자, 자동차 차량 렌탈을 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렌터카 시장과 관련하여 또는 렌털 시장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끌어가면서 자신의 키워드, 즉 내가 AJ 렌터카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싶다 또는 AJ 렌터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걸러짐이라는 게 제가 표현했는데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나열한다든지 누가 들어도 이건 어디서 범직한 그냥 복붙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걸러질 수 있는 표절 시비를 토대로 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인재상, 기업의 비즈니스 사업 영역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둘 필요가 있지만 그 키워드는 안내, 유인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자신의 에피소드가 거기에 엎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얘네는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하시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정말 중시하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직무 적합성이 해답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직무 적합성을 여러분들이 해답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1군 대기업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 자, 문맥과 문장력 따위보다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자체에 대한 첨삭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개인 컨텐츠에 대해서 저 아르바이트 했어요. 알바 했어요. 라고 알바만 표현하면 알바만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저는 어떠한 교내 활동을 했어요. 그냥 계속 교내 활동하세요. 자,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만 무미건조하게 표현한 친구들이 아직도 우리 멘티들 중에도 많고요. 저 강의를 듣지 않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운동 자체가 어디에서 했던 운동이니? 누구를 위한 운동이니 함으로써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운동을 제가 만약에 목동 주민센터에서 했단 말이죠. 목동 주민센터.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 숨기는 거와 표현해 주는 거의 차이점 가장 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동 주민센터에서 했어요. 지자체와 함께 한다라는. 그럼 기업하고 멘토니 뭘 연계시킬까요?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꼭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구라자소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키워드를 모아서 개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적합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첨삭이지 여러분들의 문장력이나 수사어구들을 보태는 게 첨삭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